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주셨던 용돈 400원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커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400원입니다. 45년 만에 3.5배가 올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80년 100원의 가치가 지금은 95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10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젊었을 때 모은 돈은 지금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우리에게 닥칠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63세고 2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마트 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라면 한 봉지가 800원에서 1200원으로 달걀 한 판이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1만원이면 장보기 충분했는데 지금은 5만원 들고 가도 손에 든 게 별로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은행 적금이에요. 매달 100만원씩 넣어서 5년간 6천만원을 모았는데 이자 받아봤자 연 2.5%. 세금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1.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였어요. 그럼 제 돈이 실질적으로 매년 2%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나 싶어서 자산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관리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것 같죠? 김철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지금 한국의 실질 인플레이션율을 제대로 계산해보면 더 심각해요. 김철수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공식 물가상승률과 실제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식 통계에는 부동산, 교육비, 의료비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서울대 경제학과 김준석 교수,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50대 이상 가구의 실질 체감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2%였습니다. 5.2%요? 그럼 은행 이자 1.8%로는 완전히 미치는 장사네요. 맞습니다. 매년 3.4%씩 자산 가치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현재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신다면 10년 뒤에는 명목상으로는 1억 1,950만 원이 됩니다. 연복리 1.8%로 계산했을 때죠. 하지만 물가상승률 5.2%를 적용하면 10년 뒤 물가는 지금보다 64% 오르게 됩니다. 즉 현재 1억 원의 구매력을 가지려면 1억 6,4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1억 195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현재 7,3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27%의 구매력을 잃게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메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메가 인플레이션이요? 처음 듣는 말인데 그게 뭔가요? 메가 인플레이션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서는 상황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 때 한국도 경험했죠. 당시 제2차 석유 파동으로 물가가 18.3%까지 치솟았어요. 김철수님이 초등학생이셨을 때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와, 그때 어머니가 쌀 사러 새벽에 줄 서던 기억이 나네요. 하루가 다르게 물건값이 올랐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때와 비슷한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어요. 미국 연준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1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구조적 인플레이션 요인들이에요. 첫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생산비가 급증했어요. 둘째, 탈탄소 정책.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 1억을 넣어두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김철수님, 은행 예금이 안전하다는 건 원금 보장 측면에서만 맞는 얘기예요. 구매력 보장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김철수님,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8%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억 원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10년 후에 2억 1,589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으로는 1억 1,9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실질 구매력은 현재의 5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1억이 5,5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럼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반토막 나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시나리오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터키의 경우 2022년 인플레이션율이 85%까지 치솟았고 아르헨티나는 2023년 211%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8%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버블 등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범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통용되던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금과 적금만으로는 절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김철수님,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을 지키는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줄이세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비상자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투자하셔야 해요. 둘째, 실물 자산에 투자하세요. 금, 부동산, 원자재는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금 가격은 연평균 7.8% 상승했어요. 인플레이션율을 웃돌았죠. 셋째, 배당주에 투자하세요. 우량 배당주는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투자 초보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시면 ETF를 활용하세요. 금 ETF, 리츠 ETF, 배당주 ETF 등으로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분산 투자 전략, 이것이 우리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 정말 자산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김철수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해요.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로요. 그럼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울 수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로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바로 준비의 시작입니다. 다가올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네, 저도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어요. 훌륭합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김철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 뭔가요?
10년 뒤에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산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금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아니면 주식일까요? 더 중요한 건 각각 얼마나 투자해야 하느냐는 거죠. 50대 이상에게 최적화된 황금 비율이 존재할까요? 와, 그것도 정말 궁금하네요. 무작정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하나, 투자 초보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투자했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60대 고객 중에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 2억을 날린 분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웠죠. 세상에, 그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투자 로드맵을 완전 공개할 예정이에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노하우로요. 과연 인플레이션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명확한 답이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